여자가 지휘를 해? 내가 그런 명령 따를 줄 알아? 훈련장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박도연 대령이 외쳤다. 그의 앞엔 낯선 여성이 서 있었다. 흙먼지를 묻힌 전투화, 단정히 묶은 머리, 그리고 어깨 위에 별 3개. 모두가 숨을 삼켰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한 채 그 여성이 천천히 물었다. 해병 몇 기야? 단 한마디였다. 박 대령의 표정이 굳었다. 그제야 병사들이 알아챘다. 그녀는 소문으로만 듣던 해병 대사령관 서하윤 중장이었다. 박 대령의 오만한 시선이 흔들렸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싸늘하지 않았다. 오늘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회의실 안공기는 눅눅했다. 창밖에서는 장마비가 간헐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박도연 대령은 제복의 단추를 한 번 더 여몄다. 해병 대사령관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라지만 그가 신임 여군 장성에게 특별히 배울 건 없다고 생각했다. 여자는 현장에서 버틸 수 없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오랜 세월 동안 확신으로 굳어 있었다. 문이 열리자 참모들이 일제히 기립했다. 서하윤 중장이 천천히 들어섰다. 키가 크지도 말이 많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공기가 달라졌다. 그 안에는 단단한 절제와 무게가 있었다. 그녀는 모두가 앉기도 전에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박 대령, 어제 훈련장 보고서 준비됐습니까? 낮고 분명한 음성이 울렸다. 박도연은 마른 기침을 하고 서류철을 내밀었다. 예, 사령관님. 훈련 도중 몇 명이 지시에 늦었기에 제가 직접 군기를 잡았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말입니다. 서 중장은 보고서를 받아 펼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보고서에선 남녀 구분이 없지만 실제로는 여군들을 집중적으로 질책하셨죠. 현장에서 느낀 대로 조치했습니다. 전투 현장에서 체력이 부족한 인원은 위험 요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몇몇 참모가 눈치를 보았다. 군기를 세우는 건 좋은데 그 기준이 선입견이면 곤란하지요. 서하윤이 말했다. 박도연은 억눌린 웃음을 지었다. 저는 사령관님 세대와 달리 훈련장 흙냄새를 맡으며 커온 사람입니다. 책상에서 관리하는 작전과는 다릅니다. 서하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책상 위에 있는 건 종이뿐이죠. 하지만 그 종이 위에는 이름이 남습니다. 책임자의 이름. 그녀는 손짓으로 한 참모를 불러 작은 서류철을 받았다. 낡은 표지가 퇴색된 문서였다. 이건 2002년 포항 훈련 보고서입니다. 그때 폭발 사고가 있었죠. 13명의 해병이 사망하고 단 1명이 생존했습니다. 박도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건 이미 조사가 끝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당신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말끝은 차분했지만 차가웠다. 박도연의 머릿속엔 오래된 장면이 번쩍였다. 어둡고 뜨거운 모래, 흙먼지 속에서 울리던 경보음, 누군가의 손이 그의 팔을 붙잡던 느낌. 그는 그 손을 놓고 뛰었다. 보고서엔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적혀 있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믿던 시절이었다. 그때 제가 살아 있었습니다. 서하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병영 천막 안에서 저는 사흘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제 이름이 없었어요. 당신은 죽은 사람으로 처리했죠.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누군가의 숨소리만 들렸다. 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명령이었습니다.
상부에서 덮으라 했습니다. 그건 변명이죠. 당신의 서명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하윤은 서류를 천천히 덮었다. 그 사고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시 훈련을 받았고 다시 임관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여기까지 와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 당신이 훈련장에서 제 부하들을 질책하며 말했죠. 여자는 해병이 될 수 없다.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 줄 아십니까? 박도연은 눈을 내리깔았다. 바닥의 나무결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다. 그 말은 그가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들렸다.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태도죠. 서하윤은 조용히 의자를 밀었다. 해병은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명예를 잃으면 계급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났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날 이후 저는 매년 그 사격장 자리에 꽃을 놓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당신 이름도 적어야 할 것 같군요. 박도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손끝으로 모자를 움켜쥐었다. 사령관이 회의실 문으로 향했다. 그녀가 문을 열기 직전 조용히 물었다. 박 대령, 해병 몇 기야?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숫자가 입안에서 맴돌다가 사라졌다. 서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수는 숫자일 뿐입니다. 남는 건 이름입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박도연은 숨을 내쉬었다. 손바닥엔 식은땀이 흥건했다. 서류철이 그의 앞에 남아 있었다. 표지에는 오래된 도장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그 도장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그때 내가 무얼 버린 건지 이제야 알겠군. 밖에서는 비가 그쳤다.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퍼지는 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묻어둔 이름 하나를 떠올렸다. 서하윤. 그 이름이 그날의 생존자이자 오늘의 사령관이라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서서히 조여왔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보고서의 마지막 줄은 다시 써야겠군. 그날 이후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회의실 안에는 남겨진 의자만이 빛을 받으며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새벽 구보가 끝나고 부대에는 김 빠지는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박도연 대령은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분대들의 복귀를 지켜봤다. 훈련장 한쪽에 임시 천막이 세워져 있었다. 상황실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오늘 사령관의 현장 평가가 있다고 했다. 그 말만 떠올리면 목덜미가 실룩거렸다. 어제 회의실에서 느낀 체온이 아직 식지 않았다. 부관이 다가와 조심스레 보고했다. 사령관님께서 오전 900에 사격장 시찰 예정입니다. 대기시켜. 박도연이 짧게 말했다. 목소리가 거칠었다. 부관은 눈치를 보며 한 걸음 물러섰다. 천막 앞에서 여성 부사관 둘이 탄통을 정리하고 있었다. 박도연은 걸어가 멈춰섰다. 장비는 어젯밤에 점검했나? 세 차례 확인했습니다. 중사가 침착하게 답했다. 보고가 아니라 확인이다. 현장에선 말보다 숫자가 먼저다. 그녀는 메모를 내밀었다. 체크 표시가 일정했다. 박도연은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성실했다. 그게 오히려 마음을 더 불편하게 했다. 시계가 9을 가리킬 즈음 차량 한 대가 조용히 들어왔다. 서하윤 중장이 동승자 없이 내렸다. 군화를 바닥에 정확히 붙이며 천천히 걸었다. 주변 공기가 결정을 굳히듯 단단해졌다. 대령, 사령관이 가까이 오며 말했다. 사령관님, 사격장은 준비 완료입니다.
평가 방식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고수하는 방식과 내가 제안하는 방식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죠. 박도연은 의도를 헤아리려 했지만 깊이를 읽지 못했다. 명령하시는 대로 오늘은 숫자보다 이름을 보겠습니다. 사령관이 덧붙였다. 그 말이 온몸으로 들어와 박혔다. 사격장에는 흙냄새가 눅눅했다. 표적판이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고 사수들의 호흡이 정렬처럼 들렸다. 서아유는 자리마다 천천히 서서 자세를 살폈다. 손목 각도, 어깨 긴장, 눈빛의 흔들림. 그녀는 작게 메모했다. 박도연은 몇 걸음 떨어져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자신이 수십 년 해오던 검열과 달랐다. 소리치지 않았고 대신 멈춰서서 한 사람의 중심을 확인했다. 중사, 사령관이 여성 부사관을 불렀다. 시범을 보여주십시오. 다만 마지막 세 발은 가속 리듬으로. 알겠습니다. 중사가 말했다. 그의 이름표가 흘깃 보였다. 한송이, 대령, 당신 방식대로 구령을 해보시죠. 사령관이 말했다. 박도연은 자동처럼 구령을 붙였다. 준비, 조준, 세 발이 깔끔히 박혔다. 마지막 세 발이 빠르게 이어졌다. 표적판 중앙의 군청색원이 작게 흔들렸다. 결과는 준수했다.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나의 방식입니다. 구령 없이 각자 호흡에서 쏩니다. 마지막 한 발은 자신이 허락할 때 정적이 내려앉았다. 바람이 고개를 숙였다. 탕소리가 늦게 그러나 또렷이 퍼졌다. 같은 표적판에 더 작은 원에 박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소리 없이 조였다. 평가가 끝나자 서하유는 그룹 토의를 요청했다. 원형으로 선 사수들 앞에서 그녀는 말을 아꼈다. 지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에게 몇 점을 주겠습니까? 한 사람씩 숫자를 말했다. 70, 75, 68. 그리고 한송이 중사가 말했다. 저는 62점입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돌렸다. 이유는? 구령이 있을 때는 속도가 확보됐지만 제 호흡으로 넘어오면서 손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직 제 리듬을 믿지 못합니다. 중사는 낮게 말했다. 사령관이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말하는 사람은 이미 절반을 넘었습니다. 박도연은 그 미소가 못마땅했다. 회의실에서 들었던 말이 불쑥 떠올랐다. 기수가 아니라 이름이 남는다는 말. 그는 목을 잠깐 풀더니 냉정하게 말했다. 사격은 감상문이 아닙니다. 점수로 판단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사령관이 곧장 받아쳤다. 그래서 오늘은 점수를 바꾼 사람이 누구인지 보죠. 다음 조 교차 지휘. 대령이 여성 사수들을, 나는 남성 사수들을 지휘하겠습니다. 장병들 사이에 작은 파문이 돌았다. 박도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다짐하듯 속으로 말했다. 현장은 변하지 않는다. 변해야 할 건 사람이지 규정이 아니다. 교차 지휘가 시작되자 공기가 묘하게 달아났다. 박도연은 중저음으로 지휘했다. 집중, 자세 낮춰, 호흡은 짧게 끊어. 여성 사수 둘이 그의 앞에서 자세를 고쳐 잡았다. 그는 초점을 타이트하게 잡았다. 작은 흔들림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반대편에서 사령관의 목소리가 바람을 가르듯 들렸다. 시선은 표적이 아니라 앞에 고요를 봅니다. 마음을 먼저 정렬하세요. 별다른 구령 없이 그러나 명확했다. 총성이 이어졌다. 결과는 의외였다. 여성 사수들의 마지막 묶음이 일정하게 모였다. 남성 사수들의 초기 묶음은 빠르되 넓게 흩어졌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좁아졌다. 사령관이 결과표를 받으며 말했다.
대령, 당신의 지위로 정확도가 높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도연은 잠깐 멈췄다. 사실이었다. 꼼꼼한 교정과 단호한 지시가 흔들림을 줄였다. 반복과 규율의 효과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내 쪽은 속도를 낮춰 마음을 정리한 효과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령관은 부드럽게 마무리했다. 박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은 했지만 승복은 아니었다. 점심 이후 상황실에서 추가 회의가 이어졌다. 참모가 지난달 인사 자료를 꺼내며 보고했다. 사령관님, 여군 초급장교 교육과정 일부 축소안이 상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기한자는 박도연 대령입니다. 회의실 시선이 박도연에게 쏠렸다. 그는 미간을 모았다. 전투 효율성을 위한 조정안입니다. 현 인원 대비 시설과 교관 배치가 과다합니다. 사령관이 서류를 넘겼다. 손톱이 종이를 한번 긁고 지나갔다. 당신은 숫자에 강합니다. 그런데 왜 지난 분기 교육 성취도 표에서 여군 초급 장교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건 보지 못했습니까? 표본이 적어 신뢰도가 낮습니다. 적어서 더 선명할 때가 있습니다. 사령관이 낮게 말했다. 그리고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표에 없는 사람들의 이름. 당신은 그 이름들을 줄이고 싶어 했습니다. 박도연은 반박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방안 공기가 미세하게 변했다. 누군가의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대령, 서하윤이 그를 불렀다. 오늘 밤 사격장 옆 추모비에 함께 갑시다. 명령이십니까? 초대입니다. 그는 잠깐 눈을 가늘게 뜨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기울 무렵 둘은 조용히 추모비 앞에 섰다. 비에 젖었던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다. 돌 위에 새겨진 이름들이 덜컥 가슴을 두드렸다. 서하윤이 한 송이 카네이션을 올려두었다. 이름을 하나씩 읽고 갑시다. 그녀가 말했다. 박도연은 첫 줄을 더듬었다. 최소한의 호흡으로, 그러나 또렷하게. 이름이 그의 입술을 지나갈 때마다 어딘가가 얇게 뜯겼다. 12번째 이름을 읽고 멈췄다. 다음 칸이 공백처럼 보였다. 그 옆은 비워뒀습니다. 사령관이 조용히 말했다. 살아남은 사람의 자리니까요. 박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서하윤의 얼굴이 석양빛에 가늘게 물들어 있었다. 그 빛이 오래전에 그가 두고 온 어떤 시간을 끌어올리는 듯했다. 그날 왜 보고서에 제 이름을 지웠습니까? 사령관이 물었다. 두려웠습니다. 그는 마침내 말끝을 붙였다. 책임이 나에게 돌아올까봐. 그리고 승진이 막힐까봐. 그때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오늘은 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박도연이 말했다. 늦었지만 인정합니다. 잠시 바람이 불었다. 추모비 주변에 작은 깃발이 사각거렸다. 사령관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인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내일 아침 교육과정 축소안을 직접 철회하시고 새 문서를 올리십시오. 이름을 늘리는 방향으로. 무엇을 어떻게 늘려야 합니까? 동일 기회와 동일 기준. 그러나 방식은 다양하게. 오늘 우리가 봤듯 서로의 방법을 함께 탑재합니다. 사령관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2년 보고서에 대해 당신이 할 말을 직접 기록해 남기세요. 그건 나를 위한 문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문서입니다. 박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다. 대신 어딘가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낡은 겉면이 손에 익숙했다. 연필심이 종이를 눌렀다. 몇 자 쓰고 잠깐 멈추고 다시 썼다.
기억은 기록으로 남길 때 책임이 됩니다. 사령관이 말했다. 압니다. 박도연이 대답했다. 목소리가 낮았다. 부대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보랏빛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사령관의 걸음은 일정했다. 박도연은 한 박자 뒤에서 따라 걸었다. 그는 갑자기 멈춰섰다. 사령관님, 말하십시오. 오늘 아침 제가 잘못 본 게 있습니다. 제 기준이 모두에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편리해서 붙잡은 확신이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이제 행동하십시오. 사령관이 짧게 답했다. 예. 박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내일 새벽 전 부대 실사로 시작하겠습니다. 평가표를 바꾸겠습니다. 이름을 먼저 적는 방식으로. 밤이 내렸다. 상황실에 불빛이 한 칸씩 켜졌다. 부관이 서류 더미를 품에 안고 들어왔다. 대령님, 사령관님 지시로 내일 교육 일정이 일부 조정됩니다. 알겠다. 인원 편성표부터 바꾸자. 박도연이 말했다. 부관이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여군 초급장교 과목은요? 핵심 우선으로 올려. 체력은 맞춤형으로 보완하고 평가 기준은 동일하게 간다. 지휘관 지도 검열은 내가 직접 본다. 부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문을 나서다 멈췄다. 대령님, 왜? 오늘 조금 다르게 보이십니다. 박도연은 잠깐 웃었다. 오늘은 내가 조금 덜 두렵다. 깊은 밤 사무실에 홀로 남은 그는 2002년 보고서를 펼쳤다. 종이에서 오래된 냄새가 올라왔다. 첫 문장 옆에 작은 여백이 있었다. 그는 그곳에 적었다. 오늘의 날짜, 자신의 이름, 그리고 짧은 문장 하나. 그는 고개를 들고 숨을 골랐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이 부대에 처음 왔던 날, 그가 가장 좋아했던 소리였다. 그 소리가 지금은 다른 의미로 들렸다. 그는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불을 끄려다 멈췄다. 탁자 위에 놓인 평가표를 다시 집어들었다. 항목을 지우고 적고 순서를 바꿨다. 상단에 새 제목을 썼다. 사수명, 다음에 호응, 마지막에 점수. 순서가 바뀌자 종이의 무게가 달라졌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 불빛이 희미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소리가 잔잔했다. 문 밖 공기는 차가웠다.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의 문장을 반복했다. 내일은 이름을 부르는 날이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연병장을 가로질렀다. 멀리 병영창에 불빛이 몇 칸 남아 있었다. 그 불빛이 어쩐지 사람의 눈처럼 느껴졌다. 문 손잡이를 잡기 전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어둠 속에 깊은 구름의 윤곽이 있었다. 그는 그 윤곽을 오래 바라보다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일 다시 시작한다. 새벽 5시 해병대 기지의 스피커에서 경계 근무 교대 방송이 울렸다. 박도연 대령은 그보다 먼저 사무실 불을 켜고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커피는 식었고 눈 밑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짙었다. 그러나 마음은 오랜만에 잔잔했다. 어젯밤에 다시 쓴 보고서가 마음 한구석을 조금씩 정리해 주었다. 책상 위에는 새로 만든 평가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름이 가장 위에, 점수가 가장 아래에 적혀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짠 냄새를 실어왔다. 바다 쪽에서 오는 바람이었다. 그 바람 속에는 어제 추모비 앞에서 들은 사령관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인정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오래 울렸다. 그는 펜을 집어들고 마지막 수정사항을 적었다. 오늘 오전 900,
전 장병대상 훈련 리허설. 사령관은 참관만 한다. 복도로 나가자 부관이 서 있었다. 대령님, 사령관님께서 이미 사격장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정보다 빠르군. 박도연이 말했다. 오늘 실사 준비가 되셨답니다. 대령님께서 직접 진행하신다길래 미리 가보신 것 같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바로 따라가자. 사격장에 도착했을 때 서하윤 중장은 이미 현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해가 막 수평선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공기가 투명했고 하늘은 아직 아침빛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사격선 주변을 돌며 병사들과 눈을 맞추고 있었다. 병사들의 긴장된 자세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박도연이 다가가 격려했다. 대령, 준비됐습니까? 예, 사령관님. 오늘은 새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세요. 박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구령을 붙였다. 이번엔 목소리를 낮췄다. 준비. 이름을 확인한다. 각자 자신의 이름을 부른 뒤 조준한다. 병사들이 순서대로 이름을 불렀다. 짧고 또렷한 발음들이 공기를 갈랐다. 그는 각자의 이름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마다 표정이 달랐다. 어떤 이는 자신 있게, 어떤 이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총성이 이어졌다. 소리는 단조롭지만 질서가 있었다. 사격이 끝나자 박도연은 표적판을 직접 걸어와 정렬했다. 점수는 들쭉날쭉했지만 표적지마다 이름이 정확히 쓰여 있었다. 그는 그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름으로 기록한다. 박도연이 말했다. 병사들이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점수는 나중에 붙인다. 해병은 숫자보다 책임이 먼저다. 서하윤이 잠시 그를 지켜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대령.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훈련이 끝난 뒤 사령관은 그를 따로 불렀다. 사무실엔 아침 햇살이 들어와 서류 위로 길게 드리웠다. 어젯밤 보고서 읽었습니다. 박도연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이 살아남은 이유를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2002년 그 사고 때 나는 분명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름이 보고서에서 사라진 걸 보고 결심했죠. 누군가의 기록이 사라지면 언젠가 누군가의 생명도 사라진다는 걸. 그녀는 박도연을 돌아봤다. 그래서 해병대에 남았습니다. 바꾸기 위해서. 박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 뜻을 알겠습니다. 제가 버틴 이유도 같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서하윤이 미소를 지었다. 내일부터 여군 초급장교 과정을 당신이 직접 책임지세요. 제 이름으로 명령서를 올리겠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책임으로 받겠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날 오후 그는 교육대 회의실에 들어섰다. 20명 남짓한 신임 장교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그들의 눈빛이 선명했다. 오늘부터 새로운 교관이 맡는다. 참모가 소개했다. 박도연이 앞으로 나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이 과정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다시 만드는 사람입니다. 장교들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그는 칠판에 천천히 글자를 썼다. 해병의 기준 책임.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계급이 낮든 높든 책임 앞에서는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짧은 박수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생각보다 따뜻했다. 그는 미묘하게 어깨의 긴장을 풀었다. 강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뒤 서하윤 중장이 조용히 들어왔다.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사령관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채우면 됩니다. 해병의 방식으로. 그녀가 웃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처음으로 해병이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이름은 변하지 않지만 의미는 변하죠. 그것이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서아유는 창가로 걸어가 바다를 바라봤다. 햇살이 수면에 부서지며 금빛 파편처럼 흩어졌다. 박대령, 예. 당신은 그날 보고서를 고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부터 새 보고서를 쓸 겁니다.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해병 때 변화의 기점이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름을 하나 쓸 겁니다. 그녀가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박도연.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다. 책임을 끝까지 져주는 사람, 그 이름을 기록해야 다음 세대가 믿습니다. 그는 차렷 자세를 취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박도연은 짧게 경례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령관이 나가자 방 안에는 잔잔한 바다 냄새가 남았다. 그는 천천히 칠판을 지웠다. 분필가루가 공중에 떠올랐다가 햇살에 스며들었다. 창밖에서 군악대의 훈련 소리가 들렸다. 리듬이 일정했다. 그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 새 페이지를 열었다. 2002년 포항 사고, 2025년 재기록, 두 보고서 사이에 23년. 살아있는 이름 서아윤. 그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다. 책임은 다시 쓰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다. 바다의 냄새가 깊게 들어왔다. 부대의 깃발이 찰랑거렸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진짜 해병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서는 사람이라는 걸.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밖으로 나섰다. 해가 중천으로 올랐다. 부대의 함성이 멀리서 들렸다. 그 소리 속에 그는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자신의 걸음을 느꼈다. 그가 향한 곳은 사격장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새 교육생들이 줄을 서 있었다. 박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구령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격장 위로 울렸다. 이제 그 목소리는 누군가의 두려움을 자르기보다 누군가의 용기를 붙잡는 소리였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오전 작전 회의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창밖에 안개가 천천히 깔리더니 포항 바다는 희뿌연 장막 속으로 사라졌다. 서아윤 중장은 전날까지의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박도연 대령이 작성한 새 평가표가 승인되자 부대 안에는 미묘한 공기가 퍼졌다. 일부는 변화라 했고 일부는 불안이라 했다. 그녀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예견하고 있었다. 사령관님, 본부 연락 왔습니다. 다음 주 합동훈련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부관이 보고하자 서하윤은 잠시 눈썹을 찡그렸다. 날씨가 변수군. 예보에 따르면 태풍급 폭우가 예상되죠? 예, 그렇습니다. 육상 부대 훈련은 지연 가능하지만 해병대는 상륙 훈련을 그대로 진행하라고 합니다.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위에서 원하는 건 성과가 아니라 보고서의 일정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현장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통신기를 들었다. 박 대령을 바로 연결하세요.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박도연입니다. 오늘 오후 사단장 회의에 함께 들어가세요. 합동훈련 안전계획서를 재검토하겠습니다.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는 미묘하게 웃었다. 이제는 명령이 아니라 협력으로 합시다. 점심 무렵
회의실엔 육해공군 대표들과 사단장, 참모들이 모여 있었다. 박도연은 문을 열고 들어가 사령관 옆에 앉았다. 이전 같으면 불편했을 자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침착했다. 서류를 정리하던 서아윤이 말했다. 이번 훈련 기상 악화 시점에 돌입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부대의 보안책을 다시 검토합시다. 육군 참모가 나섰다. 사령관님, 일정은 이미 공지됐습니다. 지연은 곧 보고 지연입니다. 보고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서아윤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회의실 안공기가 팽팽해졌다. 박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령관님, 만약 상부가 강행을 고집한다면 최소한 안전 절차를 한 단계 더 추가해야 합니다. 사전 점검 인원을 2배로 늘리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 부분을 제안서에 넣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말했다. 그리고 그 점검 책임자를 대령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저 말입니까? 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오후부터 박도연은 부대별 점검을 돌았다. 흙비가 내리고 바람이 거셌다. 장비 창고를 돌며 케이블과 연료통을 확인하고 훈련 보급소의 기록을 일일이 검토했다. 이 라인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한 기술 부사관이 말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즉시 교체해. 전선 하나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단호했다. 그날 이후 병사들은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정리했다. 젖은 비옷을 걸어두자 비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단조로웠다. 서아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현장 점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사령관님. 장비 노후율이 예상보다 높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체 교체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녀가 그를 바라봤다. 당신이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책임을 아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그게 변한 겁니다. 그녀가 짧게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깥에서는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터졌다. 사령관님, 박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가 도망친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폭발 직전 후임 하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같이 가자고. 그런데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해병의 기준이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의 손이 천천히 떨렸다. 그 후로 저는 수많은 부하를 지휘했지만 늘 그 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 손을 붙잡고 싶습니다. 서아윤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대령, 그 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붙잡으면 됩니다. 박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내일 훈련 계획 최종안입니다. 안전 책임자로 서명하십시오. 박도연은 펜을 들고 서명했다. 펜 끝이 종이를 누를 때 손끝의 떨림이 멈췄다. 다음 날 새벽 바람이 거세졌다. 훈련 시작 전 서아윤은 무전기를 잡았다. 전 부대 주의. 모든 장비 점검 완료 시까지 대기한다. 예, 사령관님. 각 중대의 답신이 이어졌다. 박도연은 옆에서 그 음성을 들으며 고개를 들었다. 사령관님,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그러나 안전 판단은 사령관님께서.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좋습니다. 이번엔 당신 판단을 믿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그러나 그 무게가 이상하게도 버틸만 했다. 훈련 개시 신호가 떨어졌다. 파도와 비가 동시에 밀려왔다. 사격 지원대와 상륙부대가 일제히 움직였다. 그 순간 장비 차량 한 대가 미끄러졌다. 병사들의 외침이 들렸다. 박도연이 즉시 뛰었다. 모두 뒤로. 고정줄 잡아. 그는 진창 속으로 몸을 던졌다. 손에 감기는 로프가 미끄러웠다. 물살이 세게 차올랐다.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그를 붙잡았다. 서하윤이었다. 줄을 끊으면 위험합니다. 아직 사람 있습니다. 그는 로프를 잡아당겼다. 두 병사가 뒤따라 붙었다. 차량이 멈추고 병사가 끌려 나왔다. 숨이 거칠었지만 살아있었다. 박도연은 흙탕물 속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사령관이 손을 내밀었다. 이제 붙잡으셨네요. 그의 손이 그 손을 세게 잡았다. 그 순간 그들의 눈빛 사이에 짧은 미소가 스쳤다. 훈련이 끝났을 때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빗물은 사격장 바닥을 반짝이게 했다. 서하윤은 지휘소로 복귀하며 말했다. 오늘의 기록은 내가 직접 남기겠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 기록엔 제 이름이 남겠군요. 이제는 지우지 않을 겁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는 짧게 경례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로 해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부대 일지는 조용히 작성되었다. 제목 포구 속의 훈련 한 줄의 변화. 내용 기록은 남았고 책임은 이어졌다. 그 문장 아래에는 두 개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서하윤, 박도연.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었지만 이번엔 차갑지 않았다. 부대의 깃발이 부드럽게 펄럭였다. 서류를 덮은 서하윤은 창문을 닫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훈련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사령관실 문을 두드리자 서하윤 중장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대령, 수고 많았습니다. 사령관님 덕분입니다. 저는 단지 제 자리를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자리를 바로 세운 사람이 결국 길을 넓힙니다. 오늘은 축하받아도 됩니다. 그의 손끝이 조심스럽게 떨렸다. 축하는 아직 이릅니다. 저는 아직 빚이 있습니다. 어떤 빚입니까? 그날 제 손을 뿌리친 병사의 이름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보고서엔 사망자로 기록됐지만 저는 그 이름을 끝내 외우지 않았습니다. 서하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파일을 꺼냈다. 그 이름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읽는 게 좋겠군요. 박도연은 파일을 열었다. 종이 한 장이 노랗게 발해 있었다. 해병 1172기 김현도. 폭발사고로 순직. 그는 천천히 이름을 되뇌었다. 김현도 제 후임이었습니다. 늘 먼저 나서던 아이였죠.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가 오늘의 당신을 만든 겁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교육대 본관으로 향했다. 훈련 개정안을 최종 검토하기 위한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복도 끝에서 신임 교관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모두 새 매뉴얼을 손에 들고 있었다. 대령님, 사령관님께서 곧 오십니다. 부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회의실엔 이미 열기가 돌았다. 박도연은 서류를 펴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호 신뢰 기반의 훈련 체계입니다. 단순히 체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의 판단력을 함께 측정합니다. 한 교관이 물었다. 그럼 기존의 구령 체계를 폐지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병사들이 익숙한 리듬은 유지하되 스스로 판단하는 구간을 추가합니다. 명령만으로 움직이는 군인이 아니라 책임으로 움직이는 해병을 만드는 겁니다. 문이 열리고 서하윤이 들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계속하시죠. 박도연은 자세를 고쳐 앉았다. 저는 훈련이 두려움이 아닌 자각이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의 이름을 부르고 행동하는 순간 해병은 비로소 자신과 싸우는 법을 배웁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 안을 본부에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추가합시다. 무엇을 말씀입니까? 매년 신임 교관 중 한 명을 2002년 사고 현장에 보내 추모와 기록 교육을 하게 하세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잊지 않도록. 예, 사령관님. 그의 대답은 낮았지만 단단했다. 회의가 끝나고 서하윤은 복도 끝 창가에 서 있었다.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문을 조금 열고 비 냄새를 맡았다. 이 냄새 기억하시죠? 박도연이 옆에 섰다.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가 내릴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이제는 비가 씻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럼 그 빚은 오늘로 끝난 겁니다. 그럴까요? 빚은 갚으면 사라지고 기억하면 남습니다. 당신은 후자를 택했으니 괜찮습니다. 그는 짧게 웃었다. 이제야 조금 편해집니다. 그날 저녁 부대는 잠시 휴식을 맞았다. 병영식당에서는 훈련 성공을 축하하는 간단한 식사가 준비됐다. 박도연은 조용히 한쪽에 앉았다. 젊은 병사들이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 묘한 자신감이 번지고 있었다. 한 병사가 다가와 격려했다. 대령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격 훈련에서 전원 목표 점수 달성했습니다. 박도연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전원? 예, 전원입니다. 병사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해병은 결과보다 과정에서 잘한다. 오늘의 점수는 그 증거다. 병사가 물러나자 서하윤이 그의 옆에 앉았다. 이 부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부대도 바뀝니다. 전 그걸 오늘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식당 안의 소음이 멀리서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컵을 들어 물을 마셨다. 박 대령, 곧 본부 인사 명령이 내려올 겁니다. 제가 다른 부대로 가야 합니까? 아니요. 사령부 교육 참모로 승진할 겁니다. 박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건 너무 큰 자리입니다. 큰 자리일수록 견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당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명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여기서 배울 게 많습니다. 배우는 자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의 연속이죠. 식당을 나서자 어둠이 천천히 부대를 덮고 있었다. 하늘의 구름 사이로 별빛이 조금씩 드러났다. 바람이 잠잠했고 공기는 깨끗했다. 사령관님, 박도연이 말했다. 예. 그날 제가 두려워서 외면했던 이름들을 오늘 모두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용서받은 걸까요? 아니요. 해병은 용서받는 게 아니라 매일 새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박도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 말 교육 첫 시간에 써도 되겠습니까? 허락합니다. 둘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바람이 그들의 어깨 사이를 스쳐갔다. 멀리 훈련장 쪽에서 병사들의 구령이 들려왔다. 하나, 둘, 셋. 그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다. 서하윤이 말했다. 이 소리가 참 좋네요. 예. 이제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처럼 들립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해병의 약속은 지휘관이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하가 따라오는 거죠. 그게 진짜 전우입니다. 둘은 조용히 연병장 가장자리를 걸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서하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박대령, 예. 언젠가 내 후임이 온다면 그에게도 이 방식을 가르쳐 주세요. 해병은 계급이 아니라 자세로 완성된다는 걸 명심하겠습니다. 그는 경례를 올렸다. 그녀는 답례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내밀었다. 이제는 보고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기록하세요. 그는 그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뿌리치지 않았다. 밤하늘은 고요했고 바다의 잔물결이 멀리서 반짝였다. 그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부대의 숨소리만 들렸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빛도 두려움도 아닌 책임이었다. 책임은 그들의 이름을 잇는 또 하나의 사슬이 되었다. 그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한 해병대의 깃발은 계속 펄럭일 것이다. 새벽의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았다. 부대 전역에 합동훈련의 성공 소식이 전파된 지 사흘째,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들떠 있었다. 하지만 서하윤 중장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보고서와 인사명단, 그리고 향후 계획이 그녀의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문득 멈췄다. 매니 파일, 교육참모 인사 제안서, 마이너스 박도연 대령. 손끝이 문서 모서리를 천천히 눌렀다. 단순한 인사 명령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박도연이 정복 차림으로 들어섰다. 사령관님, 인사 명단이 최종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겠죠. 교육참모직 제안서가 이미 본부에 올라갔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시간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사유를 말하세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 자리를 맡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병대사관학교 그곳에서 이번 개정 훈련안을 직접 시연하고 싶습니다. 서하윤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직접 가르치겠다는 건가요? 예. 사무실에서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흙 위에서 보여주는 게 해병답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 자리엔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사관학교로 이동했다. 장마가 끝나지 않아 하늘은 여전히 눅눅했지만 운동장에는 신병들의 열기가 가득했다. 사관생도들이 정렬해 있었다. 젊은 얼굴들, 불안한 눈빛, 그리고 아직 굳지 않은 자세. 박도연은 그들을 바라보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나는 해병대의 실전 교육을 담당했던 박도연 대령이다. 오늘은 점수가 아니라 이름을 걸고 훈련한다. 학생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총을 쏠 때마다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라.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책임으로. 사격 훈련이 시작되었다. 구령은 없었다. 대신 각자의 호흡과 시선만이 있었다. 총성이 울릴 때마다 박도연의 눈빛이 따라 움직였다. 첫 번째 조, 두 번째 조 모두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조의 한 사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사수 12번, 문제 있나? 아닙니다, 대령님. 이름을 말해. 김현도 아닙니다. 김현우입니다. 그 이름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 옛날 자신이 두고 왔던 이름과 같은 소리였다. 박도연은 천천히 다가가 그 사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다. 이름은 다시 부르면 된다. 해병은 두 번 태어나는 법이다. 사수의 눈빛이 흔들리다. 곧 안정되었다. 마지막 총성이 울렸다. 표적 한가운데에 구멍이 뚫렸다. 훈련이 끝나자
서하윤이 다가왔다. 그 이름 놀라셨죠? 예. 우연이라기엔 이상한 기분입니다. 우연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김현도 상병에게는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이번에 입교했습니다. 김현우 생도. 박도연은 말을 잃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붙잡은 그 손, 이번엔 동생이 붙잡은 셈이겠죠.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점심시간 사관학교 식당 한켠에서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햇살이 번졌다. 사령관님, 저는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훈련은 기술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일이 결국 사람을 지키는 일입니다. 서하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이제 당신의 기억으로 해병을 길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고 싶습니다. 말해보세요. 매년 첫 수업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첫 구령은 반드시 이름을 불러라로 시작하겠습니다. 승인합니다. 그녀가 웃었다. 그게 진짜 해병의 첫걸음이니까요. 그날 저녁 그들은 학교의 추모비 앞에 섰다. 작은 돌판들 사이로 빛이 비쳤다. 새로 추가된 이름 하나가 있었다. 김현도. 박도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이름을 어루만졌다. 바람이 불어 머리칼을 흔들었다. 드디어 내 이름을 제대로 불렀다. 서하윤이 그 옆에 섰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김현우.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기숙사 복귀 후 서하윤은 창가에서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박 대령, 해병대는 앞으로 바뀔 겁니다. 당신의 보고서 한 장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미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봤다. 당신은 어제의 실수를 정직하게 기록한 첫 장교입니다. 그게 해병대가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박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사령관님, 그 길의 끝은 어디입니까? 끝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남기는 이름이 방향을 만들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잔잔했지만 확실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부대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 파도는 이제 그에게 공포가 아니라 평온이었다. 그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수첩을 열었다. 그리고 첫 줄에 썼다. 2002년 책임을 피했다. 2025년 책임을 붙잡았다. 해병은 2번 태어난다. 그는 펜을 덮고 창문을 닫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잠잠해지고 있었다. 서하윤은 그날 마지막 순시를 마치며 부대의 불빛을 바라봤다. 박도연의 사무실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빛 하나가 해병대의 새 시대를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책임으로 다시 태어난 해병, 그 이름이 곧 길이 되리라. 그리고 그 말처럼 바다 건너에서 천천히 여명이 올라왔다. 파도는 잦아들었고 새하얀 아침이 부대 위로 내려앉았다. 새벽 안개가 걷히기 시작할 무렵 본부 청사에는 이른 시각부터 군용 차량이 줄지어 들어왔다. 해병대사령부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예정된 날이었다. 깃발들이 천천히 휘날리고 붉은색 군기들이 바람을 받아 펄럭였다. 연병장에는 각 부대의 대표들이 도열해 있었다. 서하윤 중장은 오늘의 행사 순서를 조용히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교육참모로 임명된 박도연 준장이 서 있었다. 단정한 제복 위로 새 계급장이 햇빛을 받으며 반짝였다. 준장, 준비는 됐습니까? 예, 사령관님.
입원 보고서와 시연 준비 모두 완료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숫자가 아니라 이름으로 시작합시다. 그게 이 부대의 첫 번째 변화니까요. 행사는 단정하고 장엄하게 진행되었다. 관중석에는 예비역 장교들과 외부 인사들이 자리했다. 박도연은 무대 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긴 숨을 내쉬었다. 과거의 그날 사고 보고서를 조작하던 손이 떠올랐다. 이제 그 손은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사회관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어서 해병대 교육개혁안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는 교육참모 박도연 준장입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에 올랐다. 시선이 모였다. 순간 시간의 무게가 목을 조였다. 그는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다. 저는 오늘 해병이 책임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상 위의 조명이 강하게 비쳤다. 그는 첫 장의 슬라이드를 넘겼다. 훈련은 명령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 한 문장이 화면에 선명히 박혔다. 과거 해병대의 교육은 규율과 통제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동료의 이름으로 책임집니다. 그게 해병이 새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관중석에서 조용한 박수가 번졌다. 그는 이어서 사진 한 장을 띄웠다. 추모비 앞 이름이 새겨진 돌판들, 그리고 그 옆에 문구. 책임은 다시 쓰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이건 2002년 포항 훈련 사고의 기록입니다. 그때 살아남은 한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지우고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3해가 지나 그 이름들을 다시 기록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 장교가 바로 저입니다. 순간 강당 안의 공기가 멎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다. 박도연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졌다. 저는 오랫동안 해병대의 이름을 입에 올렸지만 책임의 이름은 숨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빚을 완전히 갚고자 합니다. 해병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박수 소리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퍼졌다. 서아유는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에는 미세한 빛이 스쳤다. 행사가 끝나고 회의실에는 본부 간부들이 모였다. 육군, 해군, 공군의 참모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사령관은 의자에서 일어나 말했다. 오늘의 해병대는 단지 한 부대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 기록은 정군의 교본이 될 것입니다. 육군 참모가 물었다. 사령관님, 그렇게까지 개방적인 교육 방식이 전투력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전투력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서 나옵니다. 책임이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의 신뢰가 부대를 움직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박도연은 그 순간 서류 속 문장이 아니라 그녀의 신념이 이 부대를 이끌고 있음을 확실히 느꼈다. 회의가 끝난 후 서하유는 혼자 연병장을 걸었다.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쳤다.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 드디어 해병의 이름이 살아났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박도연이 다가왔다. 사령관님 말씀하셨던 기록 보존실의 문서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보고서 잘 보관하세요. 그건 우리 부대의 과거이자 미래입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박 준장, 만약 그날의 사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가 우리를 멈춘 게 아니라 다시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살아남은 사람의 사명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에 먼지가 일었다. 서하윤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처음 사령관으로 임명됐을 때 가장 두려웠던 건 내부의 편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박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사령관님, 이제 제 빚도 다 갚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빚을 만드세요. 후배들에게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짧게 웃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 내 방송에서 행사의 녹화 장면이 방영되었다. 병사들은 식당과 생활관에서 화면을 바라보았다. 단상 위에서 자신있게 연설하던 박도연의 모습이 비쳤다. 해병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그 문장이 울려 퍼질 때 병사들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었다. 누군가 낮게 말했다.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 옆에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도 이름으로 싸우자. 밤이 깊어갈 무렵 서하윤은 사무실 불을 끄기 전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부대의 불빛이 점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그 빛들이 하나의 길처럼 연결되어 바다 쪽으로 뻗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저 빛 하나하나가 이름이겠지. 책상 위에는 오늘의 보고서가 남아 있었다. 제목은 짧았다. 진실의 이름으로. 그녀는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썼다. 이제 해병대는 이름으로 보고하고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게 우리가 지키는 해병의 자존심이다. 창밖에 별이 떴다. 바람이 조용히 깃발을 스쳤다. 그녀는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복도를 걸으며 중얼거렸다. 내일 새 보고서를 시작하자.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뒤로 부대의 깃발은 밤새도록 펄럭이며 그 이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을이 다가오자 부대의 공기가 달라졌다. 아침마다 연병장을 감싸던 바람이 차가워졌고 병사들의 구령소리가 한층 맑게 울렸다. 해병 대사령부의 변화는 서류에 머무르지 않았다. 교관들의 수업 방식이 바뀌고 훈련장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이제는 누가 더 크게 소리치느냐보다 누가 더 진심으로 가르치느냐가 기준이 되었다. 서하윤 중장은 매일 새벽 연병장을 한 바퀴 돌며 병사들을 바라봤다. 훈련복 사이사이로 묻어난 흙냄새가 익숙했다. 그리고 그 향기 속에서 오래전 자신이 쓰러졌던 그날의 사격장을 떠올렸다. 지금은 두려움보다 따뜻한 감정이 더 컸다. 그날 오전 본부 회의실에서는 신임 교관 임명식이 열렸다. 박도연 준장은 새롭게 선발된 6명의 교관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었다. 모두 젊고 단단한 눈빛을 지녔다. 서하윤이 앞줄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연이 단상 위에서 말했다. 훈련은 실수와 함께 자랍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피하는 순간이야말로 진짜 실패입니다. 그 말에 교관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이 부대는 스스로 걸을 수 있겠구나. 임명식이 끝난 뒤 서하윤은 조용히 박도연을 불렀다. 준장, 잠깐 같이 걸읍시다. 그들은 복도를 나와 본부 뒤편 작은 정원을 걸었다. 잔잔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내가 사령관으로 부임한 지 3년이 됐군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요. 처음엔 매일이 싸움이었죠. 편견과 제 자신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를 바라봤다. 그런데 요즘엔 다릅니다. 이제는 싸움이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박도연이 미소를 지었다. 사령관님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길을 밟았을 뿐입니다. 서로가 길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정원의 한쪽에는 작은 기념비가 새로 세워져 있었다. 해병대 교육개혁 일기, 이름으로 책임지다. 그녀는 그 문구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이제 내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사령관님, 괜찮아요. 해병은 계급으로 남지 않습니다. 이름으로 남으면 됩니다. 그래도 당신이 이끌면 됩니다. 이미 사람들은 당신을 따라갑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은 무게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무겁게 느껴질 땐 그만큼 똑바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날 오후 부대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본부 통신실에서 긴급 연락이 들어왔다. 사령관님, 국방본부에서 긴급 검열팀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방금 출발했습니다. 서아유는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예정에 없던 일정이군요. 박도연이 물었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도 개혁안 실행 현황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뜻이겠죠. 내부 반대 세력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챙겼다. 좋아요. 그들이 진짜를 보고 가게 합시다. 검열팀이 도착한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다. 회색 군복을 입은 감사관들이 일렬로 들어왔다. 서류철을 든 팀장이 말했다. 사령관님, 이번 점검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일부 훈련 방식이 규정과 다르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투명하게 확인하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점검은 꼼꼼하게 진행됐다. 교관들의 수업, 장비 관리, 훈련 일정까지 모두 확인됐다. 감사관들은 매서운 눈으로 체크리스트를 채웠다. 그날 저녁 늦게 본부 회의실에서 최종 보고가 열렸다. 특이사항 하나 있습니다. 감사관이 말했다. 신임 교관 임명 과정에서 일부 평가 기준이 기존 지침과 달랐습니다. 박도연이 나섰다. 그건 제가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요소를 반영했을 뿐입니다. 규정상 임의 변경은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하윤이 조용히 말했다. 그 결정은 제 지시였습니다. 감사관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사령관님 지시입니까? 예.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보셨죠? 부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결과가 증명한다면 기록에 남길 사안은 아닙니다. 보고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박도연은 조용히 물었다. 왜 제 대신 책임을 지셨습니까? 해병대는 계급이 아니라 이름으로 책임진다고 했죠. 내 이름으로 덮어야 부하의 이름이 산다는 걸 당신에게 배웠어요. 그의 눈이 젖었다. 사령관님, 괜찮아요. 내 이름은 이미 충분히 불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대신 불러줘야죠. 그날 밤 서하윤은 사무실 불을 끄고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창밖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바닥을 내밀어 한 방울을 받았다.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끝이 보이는군. 문득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박도연이 서류철을 들고 서 있었다. 사령관님, 내일 보고서 초안입니다. 결제는 아침에 받겠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함께 아침을 맞이합시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사령관님. 그녀는 문을 닫기 전에 잠시 연병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깃발이 보였다. 그 깃발이 비를 맞으며 천천히 흔들렸다. 해병 대사령관 서하윤이라는 이름표가
마지막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내 이름을 내려놓을 때가 됐군. 비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향기 속에서 한 시절이 조용히 마무리되고 있었다. 새벽 햇살이 부대 위로 스며들었다. 비로 적셨던 깃발이 천천히 말라가고 있었다. 본부 청사 앞에는 전 장병이 모였다. 서하윤 중장의 이임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고요했다. 그녀는 단상 위에서 부대를 천천히 둘러봤다. 나는 이곳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해병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책임을 이제 여러분이 이어가야 합니다. 병사들의 구령이 일제히 울렸다. 필승! 그 소리는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다. 단상 아래에서 박도연 준장이 경례했다. 사령관님, 해병대는 이름으로 서겠습니다. 그녀는 답례 대신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 이름을 지켜주세요, 박 준장. 이임식이 끝나고 그녀는 조용히 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연병장이 보였다. 깃발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박도연은 서류철을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그녀의 마지막 말이 들리는 듯했다. 책임은 이어지고 이름은 남는다. 그날 밤 부대의 일지에는 짧은 한 줄이 추가되었다. 2025년 10월 해병대사령관 서하윤 전역. 그녀의 이름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다.